오늘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이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1대1 사이좋게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 두 팀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많은 경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팬들이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떠난다거나 백패스를 하다가 미스가 난다거나 서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경기 중간에 파케타가 후반전 73분 이때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파케타가 중간에 갑자기 옐로 카드를 받고 눈물을 훔치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포터 감독이 파케타를 교체해줬어요. 왜 울었냐? 이 파케타가 옐로 카드가 막 억울해서 울었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너무나 경기에 몰입하다가 옐로 카드 받아서 속상해서 울었다, 이런 게 아니라 파케타가 아직 배팅 혐의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 배팅 혐의가 5월 말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파케타가 5월 달까지 배팅 혐의에 대한 판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배팅이었냐면 그냥 배팅이 아니라 옐로 카드와 관련된 배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옐로 카드를 받는 이런 장면에서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배팅 혐의가 파케타에게 지금 갔냐면,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친구들과 파케타 본인이 배팅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고의로 경고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팅을 하는 게 별별 배팅이 많아요. 득점이라던가 경기 결과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선수가 경고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런 배팅도 있거든요. 근데 파케타가 경고를 받는다에 배팅한 사람들이 파케타랑 친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파케타가 또 우연히 그날 경고를 받았다, 이걸로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케타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중이고 판결을 받는 중인데, 6월 달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해당 경기가 한 경기가 아니라 심지어 4경기입니다. 어떤 경기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레스터, 에스턴빌라, 리즈, 본머스 요 4경기에서 의도적으로 옐로 카드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옐로 카드를 받아서 배팅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한 명 이상이 배팅에서 이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경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파케타가 영원히 선수 생활을 못하는 징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도 지금 파케타가 태클을 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그런 옐로 카드와 관련된 배팅에 기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옐로 카드를 받고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았을까. 오늘 경기는 두 팀이 실수가 참 많습니다. 편안하게 패스하다가 미스가 나서 뺏긴 다음에 역습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너무 많았어요. 오늘 경기에서 재밌었던 건 토트넘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왼쪽 라인에서 뛰었던 마티스텔입니다. 오늘 마티스텔이 있었던 왼쪽 라인에서 토트넘은 56%면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공격 방향이 거의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어요. 마티스텔 쪽으로. 근데 이 마티스텔의 플레이를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나올 때나 마티스텔이 나올 때나 마이키 무어가 나올 때나 어떤 선수가 나와도 그 자리에서 뛰는 플레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볼을 잡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이런 플레이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 마티스텔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격이 전개가 되는데, 그때 마티스텔이 그래도 오늘 경기는 압박을 거의 안 당하는 상황, 두 팀의 경기 템포가 설렁설렁 약간 안 좋은 경기잖아요, 사실 둘 다. 그러다 보니까 마티스텔이 조금은 편하게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패스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파케타가 뒤로 백패스를 하다가 여기서 오도베르한테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오도베르가 여기서 끊어서 반대편에 있는 마티스텔 방향 전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티스텔이 여기서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스펜스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마티스텔이 접고 들어가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는 순간 뒤로 돌아뛰는 스펜스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죠. 그리고 이 스루 패스가 심지어 앞쪽에 있는 토디보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주는 굉장히 센스 있는 스루 패스였어요. 그러면서 마티스텔이 이런 플레이를 오늘은 그래도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겼다가 뛰어들어가는 스펜스에게 찔러주는 패스, 이런 이제 패스를 뿌려주면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가 마티스텔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도베르가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 물론 이 크로스도 마무리가 안 좋았지만 이런 장면을 오늘 경기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의욕이 없는 경기긴 하지만 저 왼쪽 라인이 손흥민이 나오든 마티스텔이 나오든 무어가 나오든 어떤 선수가 나오든 되게 비슷한 유형의 플레이를 하는구나. 왼쪽에서 볼 잡은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오는 거 보고 찔러주는 패스, 이것만 반복해서 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웨스트햄도 오늘 아까 뭐 파케타의 패스 미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진짜 많이 떨어져요. 이 장면도 그냥 마티스텔이 뛰어나갈 때 뒤에서 뻥 차준 거거든요. 롱 패스를. 그 다음에 심지어 뛰어나가는 킬먼에게 이 패스가 걸려요. 근데 킬먼이 여기서 그냥 걷어내거나 아니면 골키퍼에게 백패스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어렵게 옆에 있는 선수한테 준다고 패스를 합니다. 마티스텔이 달려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굳이 짧은 패스를 하다가 킬먼이 마티스텔한테 패스를 주는 형태가 되죠. 여기서 볼을 끊었죠, 마티스텔이. 그 다음에 마티스텔이 볼을 끊어내자마자 반대편에서 뛰어가는 오도베르에게 패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도베르가 마티스텔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 웨스트햄의 선수들이 참 부주의하고 오늘 경기 시즌이 거의 끝나가다 보니까 의욕 없는 플레이, 패스미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들을 반복해서 하더라. 그리고 동시에 오늘 토트넘이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토트넘답다. 실점하는 장면이 어떤 거냐, 토트넘의 문제, 이번 시즌 내내 나오는 문제, 전방 압박을 조직적으로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압박하다가 달려나가긴 하는데 압박이 강하지 않아서 달려나가고 탈압박당하고 달려나가고 탈압박당하고 그러면서 수비 라인은 올라갔는데 뒷공간이 무너지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경기도 똑같아요. 어떤 거냐, 이 장면 보시면 웨스트햄이 3백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마티스텔, 히샬리송, 쿨루셉스키가 한 명씩 마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어떤 이제 압박을 하냐면 본인이 마크하던 선수가 있었는데 골키퍼를 압박한다고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넘어옵니다. 이게 포스테콜루 감독 체제에서 매번 하는 압박이죠. 한 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한쪽 공간을 막아 세우고 이쪽에서 압박하고 싶어하는 이런 압박이잖아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본인의 위치를 버리고 가운데로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히샬리송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순간적으로 비어버리죠. 그래서 웨스트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탈압박을 하냐면 그냥 내려오는 선수에게 패스, 내려오는 선수가 받아서 원터치 패스, 되게 쉽게 풀어내요 요즘에. 그래서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왔지만 되게 편하게 가운데로 패스, 가운데 있는 선수가 히샬리송이 없는 측면 공간으로 패스, 매우 이제 여유로운 공간에서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공간이 비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비워두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것에 맞춰서 누군가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죠. 공간이 안 생기게. 근데 여기서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측면으로 패스가 건너갔는데 볼을 잡을 때 뒤늦게 뒤에서 압박을 들어옵니다. 한 템포 늦게.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아서 웨스트햄은 다시 그냥 이 뒷공간으로 또 패스를 넘겨줘요. 늦게 달라붙으니까. 그리고 앞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또다시 토트넘의 선수가 뒤늦게 또 달려나오니까 달려나오면 볼 받아서 다시 뒤로 순차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볼을 받아서 돌아서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고 왼쪽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수비가 다 이쪽에 쏠려 있어서 반대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반대편 전환. 전형적인 토트넘의 이런 문제죠. 이게 이제 그래도 보데글림트와의 경기나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이런 경기들은 토트넘이 이 압박이 안 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달려드는 압박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달려드는 압박을 포기한 경기가 경기 결과 자체가 좋죠. 근데 오늘 경기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달려드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달려들면 뒤가 열리고 또 달려들면 또 뒤가 열리고 순차적으로 한 명씩 열리면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오는, 그래서 반대편에 뛰어나가면서 완비사카가 정말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토트넘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다가 다시금 반대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왼쪽 풀백인 스펜스가 달려나갈 때 보웬이 중앙에 있다가 라인 브레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완비사카가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토트넘이 특징이 있어요.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나왔던 장면인데 토트넘이 늘상 페널티 박스의 요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오프사이드 라인의 기준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비수들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 때 두 최종 수비가 라인을 맞춰야 되니까 같이 이 라인을 맞추다가 약간 어긋나면 그러면 이제 오프사이드 라인이 무너지면서 실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늘상 이 오프사이드 라인의 기준점을 보는 게 저 페널티 박스의 앞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미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선수들이 저 라인에서 넘어가지만 않게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늘상 라인을 밟고 있어요. 늘 토트넘의 수비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밟고 단소와 벤 데이비스가 멈칫하는 동안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도 라인 자체가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제자리에 서 있으면 오프사이드 라인이 눈으로 보이죠, 굉장히.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그러면 오프사이드 라인이 너무나 손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보엔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보엔의 장점 중에 하나, 보엔은 보급형 손흥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라인 브레이킹, 왼발 오른발 모두 다 잘 쓰는 양발, 결정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죠. 정말 손흥민 선수랑 되게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브레이킹 이후에 뒷공간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기서 비카리오랑 1대1이었는데 여기서 비카리오를 완전히 속이면서 가랑이 사이로 득점, 아주 좋은 결정력까지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이 지난번에 리버풀전에 똑같이 나와요. 이 장면도 토트넘이 라인이 올라와 있어요. 4명의 라인이. 그 다음에 측면에 살라에게 패스가 갑니다. 그 다음 살라가 볼을 잡을 때 소보슬라이가 뛰는 거거든요. 지난주 경기죠. 근데 여기서 살라가 접고 들어와서 패스를 줄 때 그 순간 토트넘의 수비 보세요. 요 페널티 박스의 라인 밟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게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을 밟고 오프사이드 라인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 라인을 보고, 어차피 라인은 일자로 찍혀 있으니까 이 라인만 보고 멈추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멈춰요. 근데 멈추면 뛰어나가는 선수가 멈춰있는 라인을 보고 타이밍만 잘 맞아서 뛰어들어가면 스루 패스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아까랑 똑같죠? 오늘 경기 실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페널티 박스 라인을 밟고 있다가 수비가 또 무너지면서 소보슬라이가 뒷공간, 아무도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컷백 득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뭔가 토트넘이 이제 오늘 경기도 물론 의미가 없는 경기였고 선수들이 약간 설렁설렁 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팬들이 1대1인데, 그리고 1대1이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홈팬들, 웨스트햄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이럴 정도로 의미가 없는 경기이긴 했지만 오늘 실점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토트넘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는 묻어나는 경기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17위 싸움, 누가 17위가 될 거냐. 웨스트햄이 승리하면 토트넘이 17위, 오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웨스트햄이 17위, 누가 17위가 되느냐의 싸움이었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웨스트햄이 여전히 17위가 됐고요. 토트넘이 순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5위 맨유, 16위 토트넘. 다시금 이 두 팀이 순위가 붙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이제 만약에 패배를 하면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는 불명예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경기들도 마찬가지죠. 토트넘이 경기 결과가 이제는 의미가 없지만 20패를 달성하지 않기 위해, 구단 역사상 최다패가 이제 달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패배를 하지 않기 위해 남은 경기도 웬만해서는 패배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의미 없는 경기라도.